네.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박찬웅이고요. 이번에는 디퓨전 모델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 컴프레션 쪽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위 디퓨전 모델. 이제 디퓨전 모델 자체를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음, 이게 이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오토인코더를 설명할 때 쓰는 엘보 방식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제가부터 말씀드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쪽 방면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퍼셉츄얼 이미지 컴프레션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디퓨전 모델 말씀. 어, 일단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란 걸 공부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막혔던 부분이 이건데요. 이미지 자체를 이제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생성된 이미지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자체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과정을 살펴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평균과 민값과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값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뭐 RGB 값으로 세 개의 샘플링을 진행했을 때뭐 하나의 픽셀이 나오고 그 픽셀 값을 이제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8 바이 8 그리고 RGB 이미지라 하면 저만큼의 샘플링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생성되는 거를 하나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해석하는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어, 어떤 원하는 뭔가 특정 이미지가 있는 진짜 저희가 생각한 이미지는 나올 수가 없고 노이즈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도 굉장히 낮고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강아지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아지 보시면 어, 이 가운데 있는 시바견이 제 강아지인데 어, 참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네, 돌들이 맞습니다. 이런 이제 귀여운 이미지의 강아지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결국 이 PX라는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지금까지는 계속 실패를 했고요, 만드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PX를 P세타 X라는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해서 근사하는 이런 의미 있는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P세타 X라는 값은 확률이기 때문에 넌 네거티브하고 두 번째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인터그레이트 했을 때 합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모델링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DF 모델링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P세타 X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저 값을 Z 세타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F 세타 X라는 값으로 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되게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 값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을 z 세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마이너스 2 세타, 2 시그마 제곱분의 이 x 마이너스 u 제곱을 이 마이너스 f 세타 x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세타 x를 모델링을 하고 나서 위의 값은 이제 논 네거티브 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값이고 밑에 값은 이제 인터그레이트 했을 때 합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게 z세타라는 게 저 모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x에 대한 적분값은 되게 모든 이미지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건데 아주 말도 안 되게 비싼 칼큘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 지금까지의 이제 거의 주된 디퓨전 모델에 대한 흐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론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제 초점은 Z세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트릭을 써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이제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스코어 펑션이라 해서 그냥 미분 로그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씌워서 그 값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저희가 모델링한 값을 넣어서 미분을 해보면 이러한 f 세타 x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세타 x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결국 S 세타 x라는 스코어 펑션으로 정의를 해서 이 값을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이제 저희가 원하는 X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데이터 샘플이 분포 있는 샘플 스페이스가 있다고 치면 이걸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로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공간으로 바꿨을 때 이러한 이제 화살표 방향이 나오면서 어떤 곳으로 가야 데이터 샘플들이 모여 있는지를 가리켜는 벡터 필드 같은 이제 느낌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런 화살표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타 세타를 없앨 수가 있다. 이런 거에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주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타 세타를 퍼플레이션 없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주된 로스 펑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소어 매칭이 오브젝티브인데 음, 오리지널이라고 이제 데이터 샘플에서 나온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S세타 X라는 스코어 펑션 프레딕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로스를 이렇게 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학적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 결론 값인데 이 값이 0으로 가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텀에서는 데이터 포인트로 간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그 S타 X의 그레디언트가 로컬 맥시멈 쪽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벡터 그러니까 이 스코어 펑션으로 만들어진 필드에서 이 두 지점을 최종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전히 익스펜시브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이유가 이 두 번째 텀이 어, 계산을 해보면 256 by 256 곱하기 1의 뭐 이미지라고 해도 저만큼의 이제 65,536번의 백프로페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저것도 부담되는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로우 커버리지 데이터 스페이스인데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히스토그램처럼 이제 빈도수를 표현해서 색깔을 칠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 있는 지점들은 이런 식으로 진하게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있는 지점을 데이터
스코어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G 그라운드 트루스 어, 스코어 펑션이고 다음이 이제 이스티메이트 스코어 저희가 추적하는 S 세타 X겠죠?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을 어, 예측을 잘못하게 됩니다. 어느 점이냐면요. 이 가운데 지점을 보시면 이 라인이 가운데 지점을 향하도록 잘못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 아주 좁은 공간의 데이터 스페이스가 분포했을 때는 정확하게 아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가 있다. 즉, 이곳으로 수렴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이너큐레이트한 프레딕션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어, 이제 X라는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이제 이너큐레이트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여기다 더합니다. 그냥 진짜 완전 단순한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포가 있는 지점에 어, 이런 식의 디스트리뷰션이 퍼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효과를 가졌다면 그걸 이제 스코어 펑션으로 봤을 때 모든 지점들이 어느 한 곳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의 벡터 필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러한 단순한 방법론,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한다는 방법론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어, X 틸다가 이제 X 틸다가 가우시안 노이즈, 즉 입실론을 더한 값이고요. 이 입실론은 이제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샘플된 값이고 이게 이제 시그마 값이 높을수록 이러한 어, 넓은 데이터 샘플들이 넓게 퍼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작을수록 아주 작은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값이 필요하냐에 따라 시그마 값을 조절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디로 연결이 되냐면 디퓨전 모델에서 여러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스텝을 거치는 데 있어서 모든 값을 이 시그마를 고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마다의 필요한 프레딕션 스코어 값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어, 디퓨전 스텝에 맞게 저희가 스케줄링을 따로 진행을 해서 이 시그마 값을 모든 스텝에서 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되는 게 프로블럼 2인데요. 로우 커버리지 오브 데이터 스페이스였는데 이게 이제 한 곳에 있는 이런 지점들이 넓게 퍼지게 되면서 한 곳으로 이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프로블럼 2는 솔브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완전한 솔브드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스텝을 거쳐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솔브드 된 이런 프로블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비싸다는 거죠. 어디가? 이, 이 부분이 아주 이제 비싼 값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해낸 것이 스코어 매칭. 방금 이제 이 말씀드린 이 로스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둘 간의 이제 관계성을 파악을 해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서 인코딩, 디코딩을 거쳤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클린한 이미지가 나오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오토인코더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학적 수식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값들은 없애버리고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x 틸다를 이제 x 플러스 입실로 그러니까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한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이런 아래와 같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 있는 수학적 수식들을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어, 이 앞에 있는 수식은 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앞에 이 안에 있는 이 수식을 보면 S 세타 X 틸다 X는 결국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그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진 값에서 예측해야 되는 스코어 펑션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이 값은 x 그러니까 어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노이즈가 안 더해진 값에서 조건부로 x 틸다가 나온 그런 값을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즉 어, 어, 음, 해석을 하면 음, 그러니까 클린한 값에서 이제 노이즈 값을 어느 정도 노이즈가 됐는지 그걸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삼아 넣어봤는데 이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파스칼 빈센트라는 몬트리올 대학교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1년에 이 밑에 있는 수학적 수식을 발견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값이 넣었을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이제 로그 그레디언트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입실론이라는 아주 간단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식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입실론 결국 그냥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죠. 이 더해진 노이즈를. 더해진 노이즈를 이제 S 세타 X 틸다라는 이라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진 거죠. 프라블럼 원이 이 비싼 거에서 아주 싼 걸로 그냥 즉시 바로 샘플링 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단순한 가우세한 노이즈 하나 더하는 걸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예시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샘플을 보면 이제 x라는 값이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뭐 그라운드 트루스 값 1, 어, 벡터라고 하면 1 바이 1 이렇게 벡터라고 하면 이제 입실론 그러니까 노이즈 값이 1, 2 그리고 이걸 x 틸다를 더했을 때 2, 3이 되겠죠. 그럼 2, 3이 됐을 때 S 세타라는 값은 2, 3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2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노이즈 값의 반대의 값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그림으로 좀 보면 x 값이 저렇게 있을 때, 저 입실론 방향으로 이제 노이즈가 더해지게 되면 x 틸다가 생기는 거고, x 틸다에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은 저 반대값인 거고요. 저 반대값을 이제 이러한 벡터 필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포인트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샘플링 하는 메소드가 되게 많은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니어 샘플링이라 해서 어느 한 지점에서 S 세타 값을 예측을 해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리니어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즉 이제 X 틸다 값에서 S 세타를 한 번에 더하게 되고 그런 값이 나오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점이 바로 보이듯이 이 데이터 포인트로 못 가고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걸 좀 해결한 게 심플 멀티 샘플링인데 이제 샘플링을 여러 번 조금씩 진행을 해서 즉 이제 이 S세타라는 스텝을 알파라는 값으로 스케줄링을 해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씩 갔을 때 이 가운데 값으로 갈 수가 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너무 가운데 값으로 가게 되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 콜lap스라 해서 어,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기존의 본 이미지밖에 못 생성하는 문제점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한 다양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저런 요 있는 법을 아직도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샘플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샘플링이 이제 결국 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그 알파 값을 더한 거에다가 루트 2 알파 입실론이라는 값을 더하게 됩니다. 이 입실론이라는 값이 이제 노이즈라는 거고, 이 무작위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어,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면서도 느 정도 데이터 포인트를 모이게 되는, 그 의미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을 이제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 이러한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화면은 이제 시그마 값들이 다를 때 이러한 시그마가 다른 것을 스케줄링을 해서
어, 다양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적절한 시그마 값을 찾아서 멀티 스테이징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기법적인 방법을 조금 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어, 이제 여기까지 한 텀이 지났는데요. 집중을 잘 해주셨는지 네, 제가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논문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양송이라는 분이고 오픈 AI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칼텍의 조교수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논문에 대한 건데요. Generate Modeling of Estimating Gradient, the Data Distribution. 근데 이 당시에는 디퓨전 모델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고 이 문이 만든 거는 이 겐이라는 것을 1000스텝 반복한다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풀어내고 그걸 이제 개념화해서 다양한 좋은 성능이 나왔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이제 DDPM이라는 논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 뉴립스인가? 뉴립스에 나오게 됩니다. 아이클랜드. 근데 이제 완전 이 사람이 이 논문을 냈는데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냈는데 이 DDPM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디퓨전 모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논문 하나가 다른 이제 이 논문을 언급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 보니까 이 분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through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여기서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립을 하면서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제대로 된 음, 직관성을 가진 그런 디퓨전 모델에 대한 논문으로 조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래 매체에 잘 출연하는 걸 못 봤는데 유튜브가 올라와서 하나 올렸고요. 히스토리 오브 디퓨전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설명할 부분은 이 전까지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었고 다음에 이제 스토커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디퓨전 모델인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디퓨전 모델로의 링크를 거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커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스토커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하면요. 이러한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시간에 따른 어떠한 자연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연적인 변화를 이제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어, 네. 굳이 테슬라를 넣은 이유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넣은 건데 네. 이런 그래프를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 네. 마음 아픕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미지를 노이즈로 가는 과정을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노이즈를 더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걸 보면서 SDE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DX는 FX, T, DT 플러스 뭐 GT, D, 오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뭐 FXT는 뭐 드리프트 코이피션트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DT는 그 아주 사인값을 아주 잘게 쪼개는 값, 그리고 GT는 디퓨전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값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오메가는 이제 노이즈에 대한 작은 아주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값을 이제 얘기를 하면 아주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흔하게 생각하면 어, 전기장에서 그 전기장의 값을 드리프트 코에피시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의 무작위한 움직임을 디퓨전 코에피시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주된 흐름이고 그 벡터 필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코에피시언트가 아주 무작위적인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노이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리버스 SDE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즉 노이즈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버스 SD라는 식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이분이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발견된 게 1982년입니다. 1982년에 이 대단한 걸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미지 생성에 관한. 그 이유가 이제 대표적인 게 컴퓨테이션 파워랑 이런 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주 대가분이시지만 이걸 이제 실제로 어떤 성능을 내진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으로 성능을 내지는 못하셨고 이제 1919년에 와서 방금 양송이라는 분이 이거를 2021년쯤 그 스코어 베이스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내면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디퓨전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로 가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은 스코어 매칭,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과정을 이제 SD, 어떻게 디퓨전 과정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이제 x 틸다라는 값을 그 단순한 가우시안 노이즈로 더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dx라는 값은 이 fxt, 즉 드리프트 코이피시언트가 0인 값인 거고, gt만 0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즉, SD는 스코어 매칭, SD는 스코어 매칭의 제너라이즈 된 이쿠에이션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닌 값인 거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값이 있을 때 DDPM이 이제 주장을 했던 값이 이 값인데요. XT-1이라는 값이 이제 노이즈를 더하기 전의 값이고 XT가 이제 노이즈를 더한 후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이제 시그마가 아니라 입실론이 노이즈인 거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더하는 값이 우리와 이제 어 코에피시언트만 다르지 어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fxt라는 게 얘는 우린 0이었지만 여기선 이제 0이 아닌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이제 xt-1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코에피시언트가 있었을 때 어, 수학적 수식을 통해서 어느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이제 SDE에 해당하는 이제 코에피시언트가 발견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베타 t 루트 베타 t라는 이제 디퓨전 값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다시 DDPM 샘플러라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하는 리버스 SD 값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반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SD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과 이런 DDPM의 디퓨전이라는 방법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디퓨전에 관한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리버스 SD라는 게 이제 1982년에 발견되고 나서 아주 큰 공백이 있었다가 2019년에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뉴립스에 나타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DDPM 뉴립스 2020 그리고 DDIM 뭐 스코어 베이스드 디퓨전 모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진 않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NEDM이라는 방법까지 모든 이제 디퓨전에 관한 방법론들이 2022년까지 크게 이제 많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는 어, 애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디퓨전 모델에 대한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이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말씀이시나요? 이 그래프는 제가
출처를 표기하지 못했는데 딴 거. 네. 네. 아, 그쵸. 아,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두 가지 방법론 중에 말씀드린 두 번째가 스코어 베이스드고 첫 번째가 이제 VA 관련해서 수학적 수식을 푼 건데 그게 이제 DDPM이에요. DDPM에서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 VA를 사용한 멀티 스테이지 VA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VA를 여러 번 돌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디퓨전에 해당하는 인퍼런스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DDPM에서 주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스코어 베이스드를 해석한 게 이제 이 논.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아, 이거 근데 틀릴 수도 있어서 직접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제가 뭐 그것까지 막 단정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네, 항상 의심하고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 없으니까요. 네. 뭐가 더 낫나요? 아, 어, 성능 자체는 가장 최신 게 제일 나은데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코어 베이스드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 DDPM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1년을 이해를 못 하다가 이 스코어 베이스드 한 보고 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흐름을 잡는 게. 그래서 네. 폴 베이스에서 넘어가서 플로우 매칭 쪽으로 네.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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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신 그 디퓨전을 이용한 응용은 물론 제가 네. 이 정도 폴 베이스가 아닌 EDPM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 말씀드리면 한미안에 플로우 매칭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플로우 매칭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제가 여부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DDPM은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코어 베이스드 디퓨전은 이제 하나의 해석 방법이라서 그게 사용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네, 디퓨전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퍼셉추얼 이미지 컴프레션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제까지 사용된 디퓨전을 만들 것이냐, 디퓨전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연표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게 이 누립스 2019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DDPM,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흐름으로 하이파이시라는 이제 뉴립스 2020에 어쨌든 하나의 이제 퍼셉추얼한 이미지 컴프레션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PSNR의 중점이 아닌 어떠한 이제 인간이 봤을 때 아주 좀 더 좋은 퀄리티 흐림이 없거나 아주 피델리티가 높은 그런 컴프레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해서 이러한 두 DDPM과 하이파이C라는 두 개의 논문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갈래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집중하는 부분 이 위에 쪽 디퓨전 베이스면서 이제 펄셉추얼 인피니지 컴프레션을 하는 쪽입니다. 이쪽 부분들도 뭐 디프시나 이게 구글에서 낸 거고 뭐 CDC라는 논문도 뉴립스에 업데이트되면서 주된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의미가 있는 분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이제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도 이쪽으로 이제 같이 연구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 방법론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 방법론은 이제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을 때, 어, 이 방금 말씀드린 디퓨전을 사용했을 때 유넷을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노이징 유넷이라는 것을 디퓨전 머신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퓨전 머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컴프레션한 어, 비트 레이트들, 그러니까 비트 스트림들 이런 걸 이제 하이퍼 VQ VA라는 VQ 겐 기반의 어떠한 압축기를 만들어서 이런 압축기를 이제 어댑터와 이러한 레지듀얼 GT 인코더를 통한 레지듀얼 값을 이제 학습을 같이 하면서 작은 비트레이트와 어, 적은 이제 디퓨전 스텝으로도 충분한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걸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디프 PC라는 게 이제 현재 아이클레어에 억셉된 소타 모델이라고 했을 때 제 모델은 이제 어, 훨씬 더 파라미터가 적지만 어, 어느 정도 스텝을 성능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퀄리티 컴패리전을 해보면 이러한 코닥 이미지, 그러니까 코닥 데이터셋이라는 곳의 이미지인데 이러한 것을 이제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비트레이트가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많이 압축을 했다는 건데 이제 제가 가장 낮은 비트레이트임에도 뭐 이런 부분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피델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 거. 네. 그 마무리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의 밸런스를 찾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에 붙여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레이ten시가 길어지는 게 약간 생각도 있는데 인식하는 모르겠지만 그런 레이텐시를 줄이는 게 타임 스텝 자체를 줄이는 거 말고도 좀 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왔나요? 음,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레이턴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작용 요소입니다.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이미지 컴프레션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디코딩 타임이거든요. 디코딩 타임이라는 게 이제 디코더를 받은 입장, 그러니까 뭐 사람 일 실생활로 이제 예시를 들면 핸드폰에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꺼냈을 때 그게 디코딩 타임이 그만큼 걸려서 딱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데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느려버리면 그거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디코딩 타임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된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디퓨전 스텝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스텝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DDPM 그러니까 DDPM이나 2019년에 스코어 베이스드가 나왔을 때는 1000스텝으로 했어요. 1000스텝이라는 게 이제 말 맞춰 스텝이지 진짜 오래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1000스텝이 이제 아주 너무 오래 걸려 버리니까 이걸 진짜 사용을 하려면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큰 오버헤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됐고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DDIM이라는 게 그거의 주된 방법 중 하나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수학적 방법론 외에도 어느 디퓨전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어, 음, 진짜 실험적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뭐 디퓨전 스텝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론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이즈와 이미지를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실험적으로는 몇 차례 스텝을 그래도 또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줄이니까 은근히 있었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실험적으로 디퓨전 스텝을 줄일 수 있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중 하나가 디스틸레이션 방법인데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뭐 극단적으로는 1000스텝에서 원스텝으로 맞출 수도 있고 뭐 제가 하고 있는 건 15스텝 기존의 모델에서 뭐 원스텝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어, 모델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책 자체를 줄이는 거 말고 네. 뭐 비슷하게 하더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음, 어,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인 방법론이 떠오르진 않는데 어,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아시죠? 스테이블 디퓨전에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상용화된 이유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이제 아주 작은 레이턴트 피처로도 디퓨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픽셀 단위로 했을 때는 뭐 256과 256 이미지를 디퓨전 시켜야 되는데 레이턴트로 만들었으면 뭐 64바 64 아니면 심하면 뭐 16바 16으로도 뭐 디퓨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피시언시하게 좀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벡터 필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 네. 어느 백 여기 아, 네. 여기서 지금 점 찍혀 있는 게 지금 이미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네, 그쵸.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이 컴퓨테이션을 해서 진짜 이미지스러운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걸 보장할 수 있나요? 어, 아니면 저 포인트를 무수하게 많은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레솔루션이라고 보는 건가요? 어, 음, 그러니까 음, 그, 이 벡터 필드로 이제 해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매니폴드가 혹시 그 매니폴드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매니폴드 어느 고차원의 공간에서도 이미지가 모여 있는 어떤 저차원의 공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공간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의미가 있는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게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질문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네. 이거를 뭔가 비주얼라이즈 하려고 어쨌든 특성으로 찍혀 있는데 아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오퍼레이션 할 때는 뭐 이미지 단위든 피처 단위든 해서 컴퓨테이션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 학습을 했는데 이게 걔 눈이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아, 어떤 건지가 사실 그러한 보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잘 못 봤고요. 학습 샘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은 이제 디퓨전 모델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생성 모델 자체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컨텍스트 같은 거를 따로 학습할 수 있으면 네, 디퓨전 학습 시간 이렇게 좀 줄이고 어떻게 음, 뭐 어, 뭔가 그런 거 하면 힘들까요? 음, 힘드니까 아니, 없지는 않을 건데, 없지는 않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니까, 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손을 생성할 때 아직까지도 이상한 손이 6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 만들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음, 문제점,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발표 자료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 어떤 의도이신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이걸 줄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만드는 거는 뭐, 근데 이게 워낙 짬뽕이 돼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똑같은 자료가 있긴 하거든요. 짬뽕한 아, 그래서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한번 질문 그런 걸 약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포머랑 이런 같이 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잘 근데 그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작업들이 어쨌건 더 많은 노고에 대한 인상을 더 추가하게 되는 건더 오랜 시간 계획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트랜스포머도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성능도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오버헤드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하신 연구는 트랜스포머가 아예 제가 하는 트랜스포머 자체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많이 이제 큰 트랜스포머가 들어가진 않고 이제 충분히 의미 있으면서 작은 트랜스포머가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좀 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상황. 지금 경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퓨전 치고 작은 스탠스 보고가 네. 그런 방금 알람이 3시 알람.
네. 질문 더 없으면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마치고